안녕하세요. FM정보센터 김동수입니다. FM정보센터 뉴스와 이야기는 대전과 세종의 뉴스를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한밭 FM과 세종 FM 협력하여 제작하고 편성합니다. 대전 93.7MHz, 세종 98.9M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밭 FM과 세종 FM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충청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박난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 박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청나게 날씨가 덥습니다. 네.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신가요? 하늘을 보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늘? 아니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가을도 아닌데 옛날에는 가을에 하늘이 예뻤었잖아요. 네. 요즘은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고 하늘을 위로 삼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름도 많아서. 구름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당진 합덕이 고향인데 네. 그쪽은 들인데 여기 세종도 들이잖아요. 논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행히 그래도 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좀 바람도 많고 구름도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 벌써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제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거 따지면은 선거 돌입하고 뭐 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세요? 소회가 내년도 예산도 있어야 했고 뭐 하는데 하면서 마지막 회기를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소회가 어떠신지? 일단은 정말 3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년 지내오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 또 격려도 해주고 위안도 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6, 7개월 정도 활동하고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치열하게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예산은 세종시가 좀 예산도 없지만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각자의 공약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심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답변이시네요. 방송이라 품격이 좀 있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임위가 어디 맡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교육안전. 전에 상건위에서도 일했었죠? 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건위에서 기억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상건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가 도농 상생 도시이다 보니까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싱싱센터와 관련된 이런 질의들도 많이 했었고요. 현장에도 많이 가봤었고 특별히 저희 이제 다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좁은 네.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 체계 자체가 불편한 곳들이 많은데 대중교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승용을 말하는 도로의 흐름이라든지 네.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불편해서요. 이 좌회전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에 많이 돌아간다던가 이런 불편 사항들이 좀 사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다정동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러한 곳들을 좀 개선하고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권위적인 것 같아요. 계획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네. 권위적이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하나 기획자가 설계한 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도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더 큰데 시민의 편의성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도시 관리적인 측면, 뭐 체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좌회전이 안 되게 해놓은 거는 다른 도시들은 상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좌회전도 넣어주고 막 하는데 민원도 많으면 근데 세종은 절대 민원 넣는다고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원칙에 근거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다방면의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강하게 심의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뭐 이재명 정부가 시민 주권, 네.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봐야 되는데 국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해도 나 이게 좋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해주면 좋죠. 근데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그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그거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위원회가 활성화가 된 것은 제3자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보자 이런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교통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들을 어떻게 중재해서 좀 더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제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싱싱장터 말씀하셨는데 네네. 보면은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마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구성된 곳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술도 한 잔 마시고 네. 회도 직접 떠서 뭐 아이들한테는 물고기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싱싱장터가 이제 수산물 코너가 네. 너무 좀 빈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뭐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점이 없나요? 일단은 저는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를 들여오는 거를 반대했었습니다. 네. 예, 그거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게 2020년, 21년 그때도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수산물을 판매했었고 네, 그 그렇죠. 도담동 근처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계시는 저희 세종 상가분들께서 이게 영업에 불편이 있다, 손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민원도 내셨었는데요. 저희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륙 도시이다 보니까 바다가 없고 그러다 보니 해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지만 싱싱장터 본연의 취지 자체는 세종의 농민과 세종의 시민들을 연결해서 농민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시민들은 건강하고 싱싱한 믿을 수 있는 생산품을 먹는다 이거였는데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수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가하는 게 과연 이런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도시의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원래 취지에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죠. 한 번 가서 모든 걸 살 수 있기를 원하시니까 상품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서 네. 보고 사람들 분위기를 느끼고 그러면서 활력도 얻는 사람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진일보하게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초하는 게 그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트를 어떻게 보면 싱싱장터 뭐 좋은 것 같지만 그냥 마트잖아요. 농수산물 마트인데 이걸 국가가 뭐 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100% 출처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마트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재? 시에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는 생산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51%를 확보함으로써 시가 건전한 그 세종 싱싱마트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가 그럼 과연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싱싱장터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건물 임대비를 별도로 내나요? 임대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싱싱장터는 다 행복청에서 지어줬거든요. 예. 행복청에서 지어줘서 기부 채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임대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그리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가 다 보존해주는 보존은 하지 않습니다. 보존을 하지 네.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체 내에서 거의 100% 운영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노인이나 여성 등 예, 일자리. 소농인들의 수거 서비스 비용을 지난번에 시에서 그 삭감해서 그런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원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지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인건비부터 출자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건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민들에게. 그렇게 제가 이게 싱싱장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거라는 걸 알았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해놨을 텐데 사실 상건이를 떠난 지가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로 1년이 됐는데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사실 거기에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소비자들의 소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마트를 운영하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더 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싱장터가 이제 10년이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용역을 실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네. 교육이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죠. 뭐. 네. 지금 보면 창의 체험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스포츠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정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 시민들이 제보하시는 또는 들려주시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의정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번 건도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간담회들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요가 선생님이 비디오를 준다거나 탁구 선생님인데 탁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탁구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몇몇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질문을 한 결과 이게 일부 학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보편적으로 있는 일인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중학교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약 80%가 넘는 학교에서 타학 과목, 국어 선생님, 뭐 한문 선생님, 이런 사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스포츠 관련, 운동 관련 그 시간들을 맡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의 질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고 약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듯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스포츠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그 이슈보다 한 3, 4년 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학교에 스포츠 관련 강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의 정규직화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학교는 또 이런 이 체육 시간 외에 동아리라든지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또 정규 선생님을 강사를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등과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 중간 단계는 이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학부모로부터 제보가 왔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고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개선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스포츠 클럽이 정규 수업이 된 이유가 저희가 요즘 학폭 관련 사건들이 많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들과의 친밀감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운동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하고 좀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요. 예. 원래는 저희가 8월에 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게 있는데 벌써 공문을 중학교 전체에다 배부를 해서 체육 강사가 필요한 곳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문이 배포된 상태고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스포츠학과 나온 그 어떤 선생님들이라든지 관련되신 분들이 좀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뭐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패스는 했으니까 뭐 배치는 됐었겠죠. 네. 그런 어떤 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이 있었겠죠. 조건에는 강사 부합되니까 강사 할 수 채용 조건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강사 수가 굉장히 줄어가지고요. 일반 교사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성, 여성, 양성평등? 네. 뭐 그래서 여성 가족부도 이제 좀 이론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의원으로서 생각보다 세종시는 여성 비율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어떠세요? 여자로서의 갖는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나 어떤 정치적 그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약받는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자기가 살아온 문화 그리고 네. 그 살아왔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거는 많이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좀 들기도 하지만 너무 활달하시고 네. 머스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자라서 한계가 있어라고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정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성의 유리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유리지붕과 유리천정. 같은 유리천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의회에서 활동할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불편한 게 뭐냐면 의회가 회의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주말이나 이럴 때도 행사가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민원인들이나 이런 만나는 시간들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하고 일을 좀 구분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어린 의원님들은 여성 의원님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국 문화 안에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 양육에 대한 책임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일이고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살 것인가는 박 의원님은 가정에서 어떠세요? 저희는 저희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네. 잘할 거라고 믿고 또 이해해주는 편이라서 배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정치를 하시면서 또 현재까지 어떤 본인 생각에 갖는 어떤 지향점이랄까요? 정치의 궁극적인 본인이 어떤 접하는 덕목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듣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네, 경청과 공감. 민원인의 마음도 듣고 전문가의 마음도 듣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정답은 없지만 네. 그래도 모두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낸 그 민원과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럼 절충안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청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지내다 보면 뭐 피곤하거나 다른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잊어버린 일들을
생각났을 때라도 늦었더라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원칙이 있다면 이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그게 제가 늘 추구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민원을 들어주거나 어떤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광주인가요? 호남 지역에 가서 네. 타운홀 미팅을 하셨어요. 네. 그때 특히 이제 우리 항공기 피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좌석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리치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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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즉석에서 그런 발언권도 주시고. 네. 그 시도지사들끼리 어떤 갈등들을 그 자리에서 중재 사회자로 네.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네. 해결하는 부분들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어떤 잘 듣기 위한 어떤 제도 장치가 있으셨었나요? 만나는 방식, 잘 듣는 방식들은 어떤 식으로 경청을 해 오셨는지. 제가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네, 길 가다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동네를 많이 좀 돌아다니고요. 예, 어떤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네. 그냥 공원을 산책하다가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가 좀 어두워요. 이런 분도 네. 계시고 그 반려견 목줄을 놓고 좀 놀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으시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먼지 덜이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교통이 불편해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간담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만나 주십사 의견도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간담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이 내용을 네. 규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간담회 그러면은 권한이 있는 사가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저는 전에부터 미국에서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누군가가 진행을 하고 그 의견을 듣고 해결하고 그리고 또 기왕 연결되면은 시의 의견을 시 관계자라 이런 사람을 초대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배워볼 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서로가 같은 플로어에서 그날 진행된 걸 보면은 플로어가 단상이 예. 높거나 뭐 예. 이 정도가 없이 예. 그냥 테이블만 하나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좌석도 둥그렇게 이제 예. 진짜 격이 없이 앉아서 이렇게 한 걸 보는데 그런 일들이 좀 일상화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탁 회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격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간담회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뭐가 있냐면 한쪽에는 그 요구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한쪽에는 방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집행부가 앉으시고 한쪽에는 이제 시민분이 앉으시면 사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그러면 시민들이 의회에서 한 갖기가 거죠? 그 간담회는? 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찾아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당사자 두 분이서 만나서 누가 중재해줘가지고 두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민들 본인으로서는. 왜냐하면 시청에 찾아가서 이렇게 민원을 낸다는 형식이 되지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대화가 오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의원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중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의사 전달 과정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진행하시면서?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중증장애인 제품 판매 같은 예.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작업장을 하시는 분들과 세종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판매 저희가 1.0% 지금은 1.1%의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시청은 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교육청은 매번 이제 그 달성을 했었으나 2024년에는 0.98%인가 약간 그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는데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돌출하고 만족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말에 다시 한번 모여서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돌출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간담회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간담회는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원탁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서류 교류하고 이런 회의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감이 어땠어요? 해결점이 나오셨을 때? 아, 할 일 했구나 뭐 이런 마음이죠. 깊이 의미를 두고 막 그러진 않으셨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존재하는 아니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그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우리가 어떤 그 정보를 요청하면 저희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르면 또 오시지 않습니까? 네. 집행부에서 그런 권한을 주신 건 사실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네. 할 일 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은 네. 내가 뽑아준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과가 있는 일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러면 나도 이런 일들을 의견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박란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겠다. 그런 어떤 어떤 롤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들을 잘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것들. 네. 그런 일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소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그걸 못 해갖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뭐를 안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시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보고받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전에 한번 어떤 이제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원래 좀 잘 안 했었고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고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초창기 때 얘기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이제 공직에 나선다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다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좀 잘 알려져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기준도 되고 네. 또 재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권자들도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애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는 너무 많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영혼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 네. 매일매일 네. 그래서 내가 관종인가 막 이런 예.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되뇌이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한데 그래도 공직에 나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 최소한의 유권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너무 좋은 일인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그 당원 경선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원 네.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인맥으로 하거나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시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그 깜깜이 선거가 고쳐져야 된다. 시민들이 후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구나. 네네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재선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린다는 것과 시민들의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좀 공유하는 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정보고서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되는 게 유권자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고 보는데 시의원이나 기초단위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의 선택권에 의해서 공천도 받는 것이 너무 좌지우지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개인기로만 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도 국회 방송도 있고 막 이렇게 하듯이 좀 더 이렇게 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전에는 어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또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단수보다는 경선을 통한 선출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결국은 권리당원분들께서 그 당의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점점 안착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 거. 저의 진심입니다. 아니 저의 진심입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서 잠깐 쉬어갈게요. 네네.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빠져 물도록 몰랐네. 네, 한여름 소나기. 여름에 맞는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가을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네. 가을의 선선함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란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네. 듣고 왔습니다. 네네. 시의원 하시기 전에는 당에서도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셨었나요?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정책국장하고 조직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조직국장은요? 이게 유급은 아니죠? 유급입니다. 유급이에요. 네. 와, 당직에도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으로 있었고요. 네. 정책국장은 그 14개 상설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각 위원회에서 정책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요. 그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등 각계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야의 현실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당원으로서 교류도 하고 정책들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전에 그 이춘희 시장님께서 시당위원장을 겸직을 하실 때는 그 각급 위원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셨어요. 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농어민위원회 같은 경우 농어민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서포트하고 또 국회나 또 충청권 전체에서 연합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우리 세종시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국회나 정부에 건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료들도 만들고 당정협의회 같은 개념이네요. 네. 당정협의회 같은 거를 할 때 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렴하고 또 제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정책국장이면 우리가 기업에서 기조실, 기획실 이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라요? 실무였기 때문에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시당에서 막 일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만 정책국장이고 네, 일은 네. 잡보를 하고 일은 이제 저희가 유급 직원이 2명밖에 없다 보니까 2명에서 일을 다 나눠가지고 거의 모든 일을 하지만 이제 그 중점적으로 유급 직원이 조직국장, 정책국장 2명 있는 거예요? 정책국장하고 총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네. 타이틀이 그런 네. 거지 사실상은 온갖 일은 다 하는. 네,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정책에 중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좀 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들의 활동들에서 정치 신인이라고 할까요?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저희 위원회 중에 교육연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그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당원들을 어떻게 정치 참여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진행했었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면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정치 아카데미를 아마 각 시도당에서 개최를 할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인의 자질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는 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연회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오바마가 네.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던 게 어떤 타운홀 미팅에서 맞아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스타가 네. 돼버렸던 것 같이 우리가 정치 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 생각들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시의원으로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네. 며칠 전에도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원이나 시민들이 그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는 강연식이 많았어요. 교육을 하는 것과 그쵸. 나를 표현하고 그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네. 이게 선출직에 나서기 전에 네. 다듬어지고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스피치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예. 그래서 스피치 교육이 아니라 예. 1차 강연회를 했으면 2차 예. 강연을 하는 거를 마련해 달라. 아, 본인들이 네, 그렇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마련하면서 개인 본인은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계시는 당원이나 시민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후보자로서 나서고 싶어하는 네. 어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말을 하거나 마이크 앞에 말하는 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런 자리에 보면서 자기 내면의 것들을 좀 더 꺼낼 수 있고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꺼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각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다양한 사실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은 저는 꼭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미국을 보면은 네. 그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정치적 활동들 민주당의 그 인턴이든지 서포터즈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계속 키워갔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 때부터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인데 네, 투표를 했어요. 네, 네. 생일이 좀 빨라서 네. 했는데 굉장히 좀 고무되더라고요. 예. 고등학생이 투표를 한다는 거. 그래서 네. 좀 더 일찍부터 그런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훈련이 되면 어떤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당내에서 좀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정치를 이렇게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치 네.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는 필요한데 저희가 교사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요구되고 정당 가입도 허락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문화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치 참여도 일단은 여론이 형성되고 문화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때때로 제도가 먼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제도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네,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세종 FM에서 예. 지역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더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고 자기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장을 하고 좀 마련해 싶은데 주십시오. 네.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지 나와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런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마당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해 보거나 이런 약간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저는 찬성입니다. 네, 네, 주제를 가지고.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학교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독재 시대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지 기타를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죠. 학교를 통해서 그 일제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독재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던 체제를 위한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정치와 철학
이게 부재하게 되면은 그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선동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분명히 정치라는 것들, 철학이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을 시범적으로 세종시에서 한번 의회에서 채택해서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됩니다. 환경만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정치적 실험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주셨으니까 네.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좀 만들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신청곡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지역구에서 활동했었던 일들이나 지역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곡 준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할까요? 저는 모두 행복해져라라는 노래 듣고 싶은데요. 제 핸드폰 컬러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모두 행복해져라 이게 제가 세종 시민들께 바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그런 노래 저의 소망을 담은 노래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노래 모두 행복해져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정동 주민들과 수건 사업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 멘트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정동 당원과 주민 여러분,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되면서 약속드렸던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숲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 부지가 LH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게 늦어지면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직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셨네. 더 길게 할까요? 여기서 마치시고요. 우리 신청하신 한 노래 모두 행복해져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이야기들을 더 전개해 나가 보시죠. 게스트도 좀 초대하고 하면서. 네, 좋습니다. 이 한올숲에 대한 이야기, 유아숲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해져라 듣겠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낸 일 없이 마음만 바쁘게 지나가 버렸지.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별거 없고 특별할 일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말야.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모두 행복해져라.